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이 처음으로 서방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흑해 주변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 해상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을 감시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NN은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한 호수에서 이 해상 드론이 시범 운용되는 것을 포착했다며 해상 드론은 회갈색의 길이 5m의 카누 모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직접 설계 제조한 이 드론은 폭발물 300kg을 싣고 최고 속도 80km까지 낼 수 있으며 공격 범위는 80km에 달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되며 정찰 및 감시 임무에도 사용될 수 있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잡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샤크라고 알려진 조종사가 부두 위에서 검정 서류 가방을 꺼내들면서 수중 드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종기는 조이스틱, 모니터, 버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치 게임용 패드처럼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맞설 다양한 병력을 많이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더욱 해상 드론과 같은 무기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 해상 드론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자신들의 나라를 침공한 이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진은 해상 드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상 드론은 러시아 군함보다 기동성이 높다. 러시아군의 장비는 20세기 것이지만 우리 것은 21세기 것이다.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 해상 드론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 해상 드론을 이달 크림대교와 지난해 10월 크림반도 세바스토폴 항구 공격에 이용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난 17일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대교가 폭발로 파손되면서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해상 드론의 존재감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케르치 다리로도 불리는 크림대교는 길이가 19km에 달하는 유럽 최장 교량으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완공 당시 직접 트럭을 몰고 다리를 건너며 애정을 보인 곳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케르치 다리를 폭발로 파손시켜 푸틴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제대로 낸 것인데요. 그러자 러시아는 크림대교 폭파 사고의 보복 조치로 우크라이나 남동부에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감행해 우크라이나에 커다란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해상 드론이 대교를 폭파시키는 등 일반 전투 부대가 닿기 힘든 전략적 요충지까지 공격에 성공하자 최근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 역시 드론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중반까지 3200대의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이렇게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대만 진먼다오에 주둔한 대만군은 섬 상공에 무단 진입한 중국 드론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는 돌을 던져 대응하는 황당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미숙한 대응에 지금이 석기시대냐라는 비난이 쇄도하자 이제는 중국 드론을 보면 신호탄 사격을 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전세계 방위산업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드론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왔습니다. 한국은 우리 영토 독도를 지키고 조사하는 데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할 정도로 육상은 물론 해상 드론도 일찍부터 운용해왔습니다.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은 태양광 발전장치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해상 드론인 자율형 해양관측장치 AOV를 이용해 독도와 울릉도 등 주변 해역에서 해저 지형을 조사하고 수개월에 걸쳐 각 바다의 날씨와 조류, 수온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한국국립해양조사원의 해상 드론을 이용한 조사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한국의 불법 점거에도 항의밖에 하지 못하는 정부가 한심하다. 일본도 똑같이 독도 주변에서 조사를 하라는 등의 댓글을 올리며 일본 정부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드론을 막을 기술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탐지조차 불가능합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국립문화재연구소 역시 독도에서 레이저 스캐닝이 가능한 첨단 장비 라이다를 탑재한 드론을 선보였습니다. 라이다 드론은 18만 7천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독도 천연보호구역 위를 날며 지형과 식생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드론을 활용해 독도의 두섬을 훑은 뒤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독도 보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한국의 적극적인 드론 활용에 일본이 매년 반발하고 있지만 한국 외교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유엔 해양 협약을 어기고 있는 쪽은 일본입니다.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 등의 일본 제품이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보드, 서버 구동기, 카메라 등이 일본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본 제품으로 판명됐고
심지어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대로 옮기는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 제품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실을 수차례 지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한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 레이더는 떡하니 일본 회사 제품이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은 무인기와 그 부품의 공급, 판매, 이전이 무기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안보리결의 1874호 위반일 수 있다고 전문가 패널에 통보했고 전문가 패널도 이를 인정한 뒤 무인기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한국이 자국 영토인 독도를 드론으로 조사하는 것을 두고 시비를 걸 게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부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일본은 이런 문제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수직이 착륙 무인기 등 드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미국 방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과 해상임무용 수직이 착륙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헬기인 MQ-8 파이어 스카우트를 개발한 업체인데요. 두 회사는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해군 구축함 등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이를 해군 구축함이나 해경 경비함 등 함정에 탑재해 광활한 해역과 작전구역에서 상시감시, 정찰, 표적 획득 등 영해 방어 임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스롭 그루먼이 개발한 미 해군의 수직이 착륙 무인기 MQ-8 파이어 스카우트는 저공비행으로 한 번에 8시간 동안 작전을 펼치면서 적 목표물을 파괴하는 공격 임무를 펼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쟁에서 드론 등 무인기의 활약상이 두드러지자 이제는 해상에서도 무인기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해군은 해상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시고스트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과 더불어 해상작전을 무인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2023에서는 드론 항모와 유사한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이 처음으로 등장해 국내외에 커다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해전에서 무인체계를 활용할 무인전력 지휘통제함 컨셉을 제안했습니다.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에는 미 해군 주멀특급과 유사한 스텔스 기능을 극대화했고 한미에는 헬기가 판을 만들어 무인 헬기를 쓸 수 있으며 쿼드로터 드론을 대량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헬기가 판 아래에는 무인수상정, 잠수정을 바다로 발진하는 공간도 마련해 이를 통해 드론과 무인수상정, 잠수정의 동시 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해상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드론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